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서 군산과 익산 출신 정치인이 대결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군산 출신 김관영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익산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에서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군산도의원 후보 4명이 확정됐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섰던 현역 의원 가운데 단 1명만이 경선에서 생존했고 3개 선거구 모두 신인으로 교체됐습니다. 군산도의원 1, 2, 3 선거구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등록하지 않아 민주당 후보가 무혈 입상하게 되고 첫 여성 도의원이 나올 전망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인구 감소로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수가 군산은 0.49, 익산은 0.48로 소멸 위험 기준 0.5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입학생 충원율 감소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군산대가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개편안은 학생과 기업들이 만족하는 핵심 인재 배출을 위해 현 7개 단과대학을 2개 단과대학으로 줄이고 4개의 특성화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에 군산 출신 김관영 전 의원이 확정되면서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에서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양 후보는 경제도약을 키워드로 한 대표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도지사 선거에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군산 출신 김관영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고 익산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에서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양자 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새만금을 포함한 경제도약이 핵심입니다.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을 비롯해 대기업 5개 이상 유치,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전주 옛 대항방직터 초고층 건물 건립,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새만금 테마파크 조성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기업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발로 뛰는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새로운 새만금 시대 또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속도감 내야 된다. 이에 맞서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새만금 개발사업 본궤도 찾기를 비롯해 상용차와 조선, 식품산업 등 주력산업 부활, 전북 전체를 관광, 힐링 중심으로 조성,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기본 생활권 보장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충청권은 결코 한 당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충청 지역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니까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근데 이제 호남은, 전북은 그냥 일당만 바라보니까 그 선택이 안 된 당은 그냥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죠. 여기에 정치적 고향인 익산과 군산 지역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특수 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군산 버스터미널 현대화 적극 지원, 금남도 개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조기 개통,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기 착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특수 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새만금 하이퍼티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유치, 익산 푸드밸리 조성, 국제식품 비즈니스센터 유치,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착수, 서부내륙 고속도로 1, 2단계 동시 착공 등입니다. 군산과 익산 출신 정치인으로 여야 도지사 후보로 격돌하게 된 김관영, 조배숙 후보. 도민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익산시장 후보에 임석삼 익산을 당협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익산시장 후보에 임석삼 당협위원장이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초 김민서 전 시의원이 출마하면서 경선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선 없이 익산시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황등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황등면 일대 4만 8천 평 규모의 430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 등 전국 2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가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후보는 진영 논리나 이념 대결 정치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이 고통받는 현장에는 항상 임 후보가 있었다며 시민생활 정치를 살리고자 하는 시대전환과 같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군산도 의원 4명이 확정됐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섰던 현역 의원 가운데 단 1명만이 경선에서 생존했고 군산도 의원 2선거구는 불과 득표율 0.55%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직 공식 후보 등록이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의 선거구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군산도 의원 1, 2, 3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가 도의회에 무혈 입성하게 되고 첫 여성 도의원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군산도 의원 4선거구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본선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민주당 군산 도의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군산 도의원 1선거구는 강태창 후보가 득표율 50.04%를 기록해 현역인 나기학 도의원을 제쳤습니다. 강 후보는 제6대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산 도의원 2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새로운 인물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경선 1위를 차지한 김동구 후보의 득표율은 40.39%, 현역인 김종식 의원과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55%였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직 소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군산 도의원 3선거구도 현역 의원이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군산 도의원 3선거구는 박정희 후보가 득표율 41.06%로 1위를 차지하면서 현역인 조동영 도의원을 제쳤습니다. 박 후보는 5, 6, 7대 군산시 의원과 7대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군산 도의원 4선거구는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생존했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문승우 의원은 가장 높은 60.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경쟁자인 이복 후보를 여유있게 제쳤습니다. 문 후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도의원 경선은 현역 의원 생존율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유권자들이 새 인물을 선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공식 후보자 등록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예비후보가 등록하지 않아 군산 도의원 1, 2, 3 선거구는 민주당 예비후보만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 선거구도가 계속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도의회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3선거구의 박정희 후보는 첫 여성 군산시 의장에 이어 첫 여성 도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4선거구는 진보당 군산시 지역위원장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 전라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보당 백승재 후보가 표박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문승우 후보와 본선 승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연 도의원 선거 4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지 아니면 진보당이 이를 저지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경선이 당초와 달리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익산은 선거구 획정 변화 폭이 커 당초 계획과 달리 경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시작된 경선 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익산도의원 경선은 권리당원 100%가 적용되며 최종 후보는 내일 발표됩니다.
앞서 군산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익산 지역의 경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의원 경선은 오는 5일까지 ARS를 통해 진행되며 도의원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100%가 적용됩니다. 시의원 경선 일정이 나오면서 출마자들마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시의원 공천 후보를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시의원 예비 후보가 전략공천과 관련해 지역위원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배형원 예비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각 선거구의 전략공천 기준과 원칙에 대해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장이 지난 1월 3인 선거구에 한해 전략공천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특정 캠프를 동원하는 등 지역 정가가 패거리 정치가 되고 있다는 한간의 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올해 처음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군산은 0.49, 익산은 0.48로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군산의 전체 인구는 26만 4,656명, 지난 2017년 27만 3,893명에서 9,237명이 줄었습니다. 익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익산의 인구는 27만 6,666명으로 순천보다 적으면서 호남 4대 도시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군산과 익산이 올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가임기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눠 산출값이 0.5 미만이면 인구 소멸 위험 단계로 규정합니다. 군산의 소멸 위험지수는 지난 2000년 2.1에서 지난해 0.58, 지난 3월에는 0.49로 떨어졌습니다. 익산 역시 같은 기간 2.02에서 0.56으로 줄었다가 0.48까지 줄면서 소멸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처럼 군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데는 자동차와 조선 분야의 불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익산이 포함된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가임 여성 유출로 인한 가파른 신생아 감소 등입니다. 군산이나 익산은 자동차나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산업 쇠퇴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 인구 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층 유치를 위해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가 더 핵심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청년 인재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자녀를 키우기 좋은 그런 총체적인 문화적인 어메니티 이런 것들을 더 초점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든 청년 세대, 이마저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소멸 현상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해 도내 평균 농가소득이 4,7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평균 농가소득은 4,7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4,428만 원보다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내 농가의 가계지출은 3,268만 원, 자산은 4,001만 원, 부채는 3,5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익산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28% 올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 토지 28만 9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영등동 상업용 토지가 제곱미터당 510만 5천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토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
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최근 군산대학교는 입학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학사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개편안은 학생과 기업들이 만족하는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84%, 지난해 86.5%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경쟁력이 부족해 타 지역 대학으로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탈락하며 재정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온 상황. 군산대가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부제 학사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9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대학부제 학사 구조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교수회의, 총학생회 등 대학 내부와 지자체, 기업, 고구교사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사 구조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수요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학생, 산업체, 지자체라든가 낮게는 72%, 높게는 90% 이상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개편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7개 단과 대학을 인문, 예술, 사회과학과 해양, 자연과학, 공학 등 2개 단과 대학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법행정경찰학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자율전공학부 등 산업협력 특성화 센터에 기반한 4개 특성화 대학부를 대학본부 직속으로 신설합니다. 현행 7개 단과대 10개 학부, 31개 학과에서 2개 단과대, 4개 특성화 대학부를 포함한 8개 학부, 35개 학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채용 수요자인 기업들이 만족하는 교육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협력특화센터를 기반으로 각 학부에 맞춤형 산학협력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현장성 교육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이 한 학과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 탐색할 기회를 주도록 대학부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이나 산업체가 요구하는 거, 그 바라는 바를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봤다고 볼 수 있고, 학부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한 번 더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학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섰고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학사 구조 개편으로 대학 대전환에 나선 군산대. 변화와 혁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나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과 결혼식, 놀이공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4일 이후 87일 만에 2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만 58명, 해외 유입 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83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2,958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50명, 군산 159명, 익산 12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0일 기준 0.81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4%, 사망자는 4명 늘어난 831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혈액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전북 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혈액 보유량은 4.2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의 8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52%였던 것에 비하면 회복세지만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넘긴 적은 하루도 없고 올 들어 넉 달 동안 단체 헌혈은 지난해보다 21.7% 줄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60살 A씨가 47살 B씨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다시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망성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불이 났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터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 40분경 완산구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현금 64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11회에 걸쳐 1,300여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1,066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등본과 차량 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등 관련 서류를 갖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전북도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3,234대를 무상 보급해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농성을 중단하고 차기 교육감과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결 수업 전담 강사 확보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결의대회를 벌인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문제에 전향적인 만큼 차기 교육감이 들어서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김 교육감과의 대립을 교육감 선거 국면에 악용하지 말라며 자신들은 노조의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민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됐던 보건소 민원 업무를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무리치료와 건강진단서 결과서 등 재증명 발급 업무, 예방접종 업무 등이 다시 이뤄집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선별진료소는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농촌활력대학 문화복지마을동아리 육성과정을 다음 달부터 재개합니다. 마을동아리 육성과정은 문화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을 찾아가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민 10명 이상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농촌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2일부터 20일까지 산우리 마을연구소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5일 공공승마장에서 어린이 대상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말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 먹이주기 체험과 장애물 경기 관람, 말과 함께 가족사진 찍기 등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공승마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말을 가까이 만져보고 교감하며 말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아동과 여성, 노인 282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지원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지역협의체가 카페 프렌즈와 돈이랑 홍어랑, 군산 재가 노인복지센터 3곳에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하멸에너지가 용안면 지역협의체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산 영등동 지역협의체가 르꼬크 스포르티브와 MLB 영등점 2곳을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맑은 가운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도에서 22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6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낮 기온은 맑은 가운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